인간이 쓰고 버린 썩지도 않는 쓰레기들이 수천 미터 아래 바닷속까지 오염시키며 심해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미국립 해양대기청의 원격조종 잠수정이 바다로 투입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닷속 골짜기 마리아나 해구를 탐사하는 겁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심해, 너울거리듯 헤엄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제자리에 딱 들러붙은 생명체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뜻밖의 심해 안반 위엔 밧줄이 가라앉아 있고 비닐봉지마저 떠다닙니다. 수심 3,700m가 넘는 해저에 이르자 이곳 역시 알루미늄 캔이 박혀있고 수심 5,000여 미터에도 햄 깡통이 나뉜 겁니다. I think it's a sponge. No, it is trash.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팀은 마리아나 해구의 심해 생명체 상태를 조사해봤습니다. 수십 만 미터에 사는 각각류의 독성물질 오염 수치를 재봤더니 중국의 오염된 강에서 채취한 게보다 최대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해 쓰레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영향으로 추정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어디에나 존재해요. 마치 플랑크톤 같이 생겨가지고 먹이로 생각을 해가지고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90%가량은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해마다 약 800만 톤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일부가 심해까지 가라앉으면서 생태계 오염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는 돼 있는데 특검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재단 업무를 주도한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인데요. 향후 검찰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고영태 전 WK 이사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은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고 씨 등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함께 모의하고 도와준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됩니다. 소정이 진은해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고 씨 등이 재단을 빼앗기 위해 기획 폭로를 했다는 정황도 제기됩니다. 내가 저기 재단으로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들은 최순실 씨 몰래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고도 했습니다.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검찰 조사에서도 일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사법 처리를 면제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씨만 하더라도 최 씨가 롯데 등 대기업을 찾아가 출연금을 요구할 때 동행해 최 씨의 신봉 노릇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기업들이 재단의 77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창구 역할을 한 이승철 전 정경련 상금 부회장도 처벌 대상에서 빠져 검찰이 살펴봐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중국 당국이 롯데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계좌 조사와 동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한국 업체의 불시에 방문해 한국인 명부와 사드에 대한 의견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양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지난 1일 중국 선양에 있는 한국 기업 곳곳에 공안이 들이닥쳐 출자 형태와 운영 현안 등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부터는 베이징에서도 한국 업체마다 공안이 찾아가 한국인 명부를 조사하고 기업 대표의 사드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한국 기업인가, 외상 독자 기업인가, 하나 업종이 뭔가 물어보고 왔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인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인 동향 파악에 나선 겁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8일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한 계좌 조사를 실시하고 동향 파악을 강화하라는 공안 수뇌부의 구두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몇몇 한국계 은행에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하겠다며 대출 자료와 입출금 내역을 준비하라는 당국의 통지가 하달되고 있습니다. 계좌 조사라는 거는 그럼 공안에 살려면은 뭐예요? 범죄 사실이 있을 때 조사를 해요. 앞이 어느 정도는 좀 예고되지 않을까. 대출 당시 작성한 용도에 맞게 돈이 쓰였는지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하는 데다
거래 내역을 모두 뒤져 세금 포탈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대기업은 물론 교민이 운영하는 중소업체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긴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그건 중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은 숨죽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중국 당국이 어제 저녁 베이징시에 내렸던 한국 관광 금지 지시는 하루도 안 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NS엔 파손된 한국 자동차 사진이 유포되는 등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반한 감정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한국 관광을 위한 비자 발급과 항공권 구입을 대행해주는 여행사입니다. 국가여유국이 어제 베이징에 내린 지시에 따라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昨天晚上所有单订机票或者是已做的团队或者什么的全部都暂停了。 한국행 관광 상품 금지는 오늘 상하이와 장쑤성, 산둥성 등으로 확대됐고 다음 주 초까지는 전국에 전달될 전망입니다. 롯데 불매운동은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한 유통그룹은 자신들의 쇼핑카드를 롯데마트에선 쓸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매장에서 모든 한국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롯데 상품을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의 매장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는 산둥성 한국총영사관 앞을 비롯해 장쑤성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한국 자동차를 파손한 사진과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식당 사진 등이 SNS에 유포되는 등 일반인 사이에서도 불매운동과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但是绝对不存在所谓的反萨德的运动，甚至于是暴力运动。 이런 가운데 관영 환구시번은 불법적인 공격을 해서는 안 되며 제재는 한국 정부와 롯데그룹만을 겨냥해야 한다고 보복 조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 파티에 이어 삼계탕 잔치까지 모였다 하면 수천 명입니다. 이 지역 경제가 들썩일 정도로 파급력이 크죠.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800만 명을 넘어서며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데요. 때문에 사드 후폭풍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관광산업 초비상입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는 느낄 수 있습니다. 看情况吧，如果说两岸关系不好的话，肯定会影响的啦。 일단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면세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매출이 작년보다는 서서히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경쟁적으로 신규 건설을 추진해온 호텔들도 비상입니다. 올해만 서울 시내의 호텔 10곳 이상이 문을 여는데 자칫하면 빈방이 남아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숙객을 통해서 예전만큼 수익을 창출하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당장은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이번 기회에 관광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개별 중국 여행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일본과 동남아 등 주변국을 상대로 프로모션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적인 관광으로 오래 체류하고 또 많은 지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국 관광에 도움이 되는 관광으로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국내 관광업계에 미칠 파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한중 양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민간 분야 기업에까지 보복 조치를 취한 데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이유로 중국이 한국 기업을 규제하고 관광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 보복 조치에 나선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사드는 명백히 무모하며 불법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ue to North Korea's threatening rhetoric and destabilizing behavior, we are taking defensive steps like deploying the highly effective THAAD. 한중 양국이 파국을 막기 전에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의 밀접한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극단적 경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고, 38로스는 한국 안보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평판을 해칠 가능성이 커 제재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중국에 대한 모종의 압박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조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중국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남 암살 등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당정은 중국과의 고위급 면담과 FTA 실무 채널 등을 통해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중국의 행태가 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제국이나 되는 것처럼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은 국제적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대국답지 못한 치졸한 행위입니다. 뇌물이라고 호도하고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국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습니다. 관광 중단 조치는 너무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다음 정부로 이 사안을 넘기는 것이 G2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총괄 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 1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룰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오만한 요구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선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대사관에 숨어있는 고려항공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동안 신병을 확보 중이던 리정철은 추방했지만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현지에서 전재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대사관에 운신 중인 2명의 핵심 용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등서기관 형광성의 신병 확보를 위해선 북한 대사관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 신병 확보를 하고 있던 북한 국정 용의자 리정철을 풀어줬지만 사건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리정철의 강제 추방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방탄조끼까지 착용했고 중무장항 경찰특공대가 엄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구인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발표할 겁니다. 좀 있으십시오. 김정남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김한솔 등 김정남의 유족들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중국의 협조도 얻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의 복부 문신이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등 2차 증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MBC 뉴스 전조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는 돼 있는데 특검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재단 업무를 주도한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인데요. 향후 검찰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고영태 전 WK 이사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은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고 씨 등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함께 모의하고 도와준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됩니다. 소정이 진은하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호 씨 등이 재단을 빼앗기 위해 기획 폭로를 했다는 정황도 제기됩니다. 내가 저기 재단으로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들은 최순실 씨 몰래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고도 했습니다.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검찰 조사에서도 일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사법 처리를 면제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시만 하더라도 최 씨가 롯데 등 대기업을 찾아가 출연금을 요구할 때 동행해 최 씨의 신봉 노릇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기업들이 재단의 77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창구 역할을 한 이승철 전 정경련 상금 부회장도 처벌 대상에서 빠져 검찰이 살펴봐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수사를 종료한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사건을 국정농단 정경유착 사건으로 규정짓고 삼성과 블랙리스트 재판은 3개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사는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며 특히 수사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특검 사무실은 검찰에 넘길 수사 자료를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오늘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순실 사건은 2개의 큰 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최 씨가 대통령을 팔아 국정농단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경유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과 블랙리스트 재판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 3개의 재판이 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검의 기자간담회 이후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두 야당에 의해 임명된 특검팀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와 방만한 압수수색 시행, 피의 사실 누설과 철야 수사 등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 등과 수시로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간부가 민정수석실과 통화하는 것은 통상 업무이며 업무 이외 내용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2월 임시국회, 어제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의원들이 줄줄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안건 처리를 못하는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지만 여야의 관심은 민생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장재훈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하나 둘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 처리할 안건이 남았지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출석 독촉이 이어집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 입장에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분의 의결 정족수가 지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2분이 지금 부족합니다. 10분을 기다려 가까스로 처리했지만 다음 안건에서 또 막혔습니다. 속히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5분이 부족한데 자리를 지킨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결국 표결 무효가 선언됐습니다.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무효 처리된 건 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와 원내대표 등 40명, 국민의당도 6명이 불참했습니다. 이후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등 2건은 아예 상정도 못했고 자유 발언 순서가 되자 남은 의원들도 우르르 본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오직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평가해 주시길. 3월 임시국회도 시작부터 새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여야 각 당의 이견이 첨예합니다. 정치쇼나 다름없는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요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민주당이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까지 앞두고 있어 정쟁 속에 민생입법이 또 뒷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어제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버린 이 파행 가운데도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잔반에 관해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나치다 싶은 언사도 오갔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여야 의원들이 5분씩 자유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곧바로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도대체 헌법과 법률에 어떤 유해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특검 활동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좀비 특검의 활동에 대해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탄핵 사유를 하나의 큰 통에 넣어 썩거치게 탄핵을. 야당 의원들은 특검 연장 무산을 성토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던 특검은 특검 대상 비호 세력들에게 강제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원색적이고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면서 김진태 의원 실명도 거론했습니다.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있다. 김진태 의원, 그 사람도 그 일종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종걸 의원이 사실과 전혀 다른 말로 도를 넘은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최근 국회의장실에서 공영방송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당이 일부 설문의 편향성 등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최근 국회가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실시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모두 4개 문항 중 공영방송의 인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83.6%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에 관해서도 현행처럼 정부, 여당이 선임해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는 두 가지 예시만 제시해 여야 합의에 85.4%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MBC와 KBS 같은 공영방송의 인사와 사장 선임 문제를 다루면서 사실을 오도하고 편향된 질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정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야당은 공영방송까지 뒤흔들어 자신들의 권력 장악에 이용하려 하고 있고 국회의장실은 그에 맞장구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정부, 여당이 한다는 전제부터 잘못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각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고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11명의 KBS 이사회 임명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지지정당이 더불어민주당 39.1%로 압도적으로 많아 조사의 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서 이걸 주도해서 설문지를 하거나 아니면 해법을 찾게 되면 여전히 정치적 해법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세균 의장 측은 정책실 차원에서 사회 현안에 관해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싼 비용의 세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세무사에게 맡겼더니 이 세무사가 탈세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천 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세금 탈루로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됐는데 이 자신들은 세무사에게 사기를